이 언론사 공식 행사 참석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이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다고 밝혔고 네. 오늘 공보팀이나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첫 번째 공식 행사는 국회 소통관실을 찾아서 다양한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이고 이 주인공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아닙니다. 해당 언론사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따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당연히 윤 전 총장이나 이 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조만간 기회를 잡고 다시 만나자.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일단 입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그런 걸 논의할 사실은 좀 계제가 아닌 것이죠. 반면 오히려 옆자리에 앉았던 이준석 대표와 옆에 앉았던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이 합당이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히려 좀 빨리 하자, 속도를 내자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나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격적인 입당 이야기라던가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후에 다른 만남 등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오늘 첫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번에 첫 공식 일정으로 꼽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들에게 또 상세하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여의도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한 것인데 이 같은 일련의 행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늘 있는 행보자고 봐요. 특히 기자들 찾아간 것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사를 쓸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정치권에 있으니까. 또 관련된 정치 입당 문제든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이든 경선 과정이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치열한 경쟁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기사를 쓸 사람들이니까 그분들과 스킨십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본인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대표들이 대부분 다 또는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제 기자들과 스킨십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상징적으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서 기사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먼저 거기를 찾아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준석 대표하고 잠깐 조우를 했습니다만 깊이 있는 얘기는 나누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밀고 당기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당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하기를 원하는 거고 경선도 처음부터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그러면 기자실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부족한 부분 언론에서 좀 많이 채워달라.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자들께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한 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아마도 이제 언론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언론은 견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언론은 기본적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근데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 권력도 사실은 감시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혹시나 비리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견제하는 역할을 언론이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총장의 의미는 이제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해달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언론이 지금 현재 권력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대권에 나서는 사람들은 검증도 해야 되는 역할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후보로 나오신 분들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의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언론은 각각의 후보들이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걸 파헤쳐서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도 어쨌든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좀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검증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좀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에서는 오늘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식적인 첫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언론은 그 언론사 행사가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행사인데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행사를 어찌됐건 첫 행보로 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첫 대변인도 조선일보에 바로 직전까지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물론 뭐 계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네. 봐서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행사였으니까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라고는 언론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지향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 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이제 대권 출마해서 본인한테 가장 우호적으로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언론사라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건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그 보도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보수의 대표 주자고 보수의 대권 후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갔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지정에 있는 분들은 조선일보 같은 영향력 있는 특히 보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언론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정치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대권 가도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검증과 관련된 내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언론,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과 처가 관련 의혹 등등입니다. 그런데 어제 뭐 예를 들어 엑스파일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또 그 답변을 피해간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그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언론 등등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윤 전 총장에게 질문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챙겨보겠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뭐 지지자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윤 전 총장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네거티브라던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하려면 질문이 먼저 구체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언론도 그렇고 지금 뭐 국회 소통관실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이런저런 질문에는 거의 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엑스파일이나 이 괴 문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할 뿐더러 이걸 사실 제대로 지적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기자나 정치인도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질문했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꺼낸 기자나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앞서 나가면서 해명을 하거나 뭐 지금 말을 꺼낼 그럴 이유가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 만약 특정 정치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키거나 또는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 나가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것 없이 소위 말하는 아주 강성이 여당 지지자들이 모이는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찌라시 수준의 흑색 선전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공개 대응을 한다는 건 저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총장이 과거에 대변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어제도 밝힌 것처럼 국민들 앞에 나서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미 지난 8년 동안 충분한 검증을 받았다고 한 만큼 그 입장으로 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뭐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분 정도의 연설 후에 거의 5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자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그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나서서 더 질문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리려는 그런 시도, 어떤 그 소통의 의지는 드러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어떠한 언론의 질문 또 어떠한 답을 내놓게 될지 그래서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뭐 어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거의 뭐 공식화되다시피 했죠. 빼놓을 수 없는 게 SNS를 통한 소통이기도 합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 SNS가 잠깐 공개됐다가 비활성화됐었는데 오늘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 1분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개가 됐고요. 상당히 친근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글들도 많다고 합니다만 이 같은 소통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혹시 장 평론가님께서 좀 관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SNS 컨설팅하는 일을 2019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예 딱 끊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SNS 관련된 책도 냈는데 정치인들 SNS 컨설팅 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거의 24시간 동안 그 앞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9년 이후로는 누구의 SNS도 관여를 안 해줍니다. 가끔 뭐 컨설팅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 외에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일단은 윤 전 총장 SNS를 보니까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었고 친구 신청이 폭주해서 이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해서 경고 조치 차원에서 일단 검증 차원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잠깐 또 닫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시 복구가 되어서 또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번째 공식 SNS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소통에 목말라 있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 대목을 보게 되면 뭐 검찰총장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소개 대신에 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 토리 아빠, 나비 집사, 반려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인터넷상에서 윤 전 총장과 비슷한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는 뭐 엉덩이 탐정 이야기도 나와 있고 굉장히 친숙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조금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국민께 다가가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시에 한 가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건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부드럽고 친숙한 모습도 궁금해합니다만 네. 국회 등에서 보여줬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이 매력을 느꼈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SNS에 좀 지나치게 부드럽고 인간적인 컨셉이 그 같은 이미지와 상충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식 캠프 차원에서 아마 논의도 하고 고민도 앞으로 치열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또 조언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평론가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SNS에서 주목했던 내용은 윤 전 총장이 애처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처가라던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좀 이 얘기로 좀 가름하려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 다 애처가 아닌가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애처가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부분에선 당연히 가족 간의 네. 어떤 돈독한 사이, 화목한 가정을 다른 대선 주자들도 다 선거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 포인트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해당 뭐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네거티브들이 여당으로부터인지 야당으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기되고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이 가정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변함이 없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고 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네. 한 번도 검사로서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할 의사가 없다. 누구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한 절차대로 뭐 여러 가지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견지했죠. 그런 입장을 일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과 또 이 사적인 입장을 구분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 연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명확하게 신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국정 운영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뭐 정치 참여 또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의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부정적 얘기, 좀 과격한 얘기, 예컨대 뭐 약탈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능력의 어떤 국정 운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대통령감으로서 능력이 있구나. 단순히 그냥 현 정부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 가지고 나오는 분 그거 아니고 진짜 본인이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현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시대적 정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윤 전 총장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정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아쉬웠던 점은 그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반사의 여기를 넘어서서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미래 비전들을 좀 더 많이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비전과 생각과 가치관과 또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